네. 지금부터 인베스트 TV AI의 미래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주의사항은 나의 주관적이다. 그죠? 나의 주관적이다. 객관적이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그냥 저의 생각을 잠깐 얘기를 드릴 건데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저는 이제는 이런 생각이 어떻게 들었냐면, 옛날에 노무현 정부 때 이제 뭐가 있었냐면요. IT 839 정책이라고 이런 정책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때 아마 그 삼성전자의 진대재 장관을 이제 처음으로 처음이 아니겠죠. 스카우트에서 진대재 장관이라는 분을 두고 했고, 그때 이제 하려고 했던 게 뭐냐면 국가 표준 주도예요. 왜 그러냐? 이전에 김대중 정부 때 뭐가 있었냐면,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CDMA 있죠? CDMA 핸드폰. 지금은 이제는 WLTE 있죠. 지금은 요거를 이제는 토속 인터넷 전화망 이거를 이제 본격적으로 구축을 했어요. 그래서 가장 세계 최고의 정보통신망을 만들었다. 이런 게 있었단 말이죠. 이때 이 CDMA 표준이 뭐냐면 퀄컴이었다는 거죠. 퀄컴이라는 회사가 기술 개발과 표준을 한 거고, 우리나라는 시범 사례 형태로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성공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퀄컴에다가 모든 라이센스 비용을 다 줬어요. 그러니까 퀄컴은 완전 앉아서 완전 떼돈을 번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바뀌면서 국가 표준을 주도하겠다. 국제 표준이죠. 이제 국가가 아니라 국제 표준을 주도하겠다. 이런 식으로 정책이 바뀝니다. 자, 그래서 나온 게 이제 IT 839인데,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만들어진 국가 표준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와이브로인데요. 지금은 이제 와이브로가 중요하지 않죠. 그죠? 왜 LTE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기술들이 결과적으로 국제 표준도 받습니다. IEEE 802.16이라는 표준을 받아내요. 그러니까 원래 목적은 성공을 한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게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이게 이제는 IT 839가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지만, 이 와이브로의 문제점은 뭐냐면 국제 표준을 주도해서 우리가 그냥 조금만 과거로 생각을 해보면 뭐냐면 그 노트북에다가 USB 같은 거를 꽂고 인터넷을 했던 그때가 있었어요. 그게 와이브로예요. 그래서 SK텔레콤이나 뭐 이런 데서 판매를 했죠. 그리고 지금의 와이브로는 어떻습니까? LTE 때문에 소멸됐죠. 소멸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명박 정부인가요? 이명박 정부가 에너지, 그죠? 에너지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뭘 하냐면 그린 에너지의 주도권을 확보하겠다. 뭐 이런 전략을 써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는, 지금은 석유가 남아돈다 하잖아요. 그 당시에는 에너지가 부족한 이미지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너지 부족. 그래갖고 근데 뭐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죠. 못한 것도 있는데 뭐 결과적으로 뭐 UAE에 원전을 수출했다. 뭐 이런 것들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 그린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뭐 스마트 홈, 그죠? 그다음에 그린, 그다음에 전기차, 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전기차 같은 경우는 옛날에 공공기관에다가 이제 의무적으로 한 대씩 비치를 했어요. 충전소도 넣고, 그죠?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박근혜 정부는 뭐죠? 창조경제가 가도가 됩니다. 근데 이때 뭐 지금보다는 덜하지만 취업률 뭐 이런 게 심하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취업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해외 취업 뭐 이런 게 돼요. 그래서 K무브 뭐 이런 정책들이 발표가 됩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 이제 박근혜 정부 때는 뭐 얼마 안 된 거잖아요. 그죠? K무브에서 해외 취업 이렇게 가는데 이 당시에는 아주 중요한 그 이슈 같은 게 하나 생겨요. 아마 에너지 사업 요때부터 이명박 정부 때부터 바뀐 것 같은데, 그 이슈가 뭐냐면 우리는 뭔가를 보고 베껴서 만들어서 상품을 파는 나라였어요. 그런데 그 베끼는 곳이 어디냐면 사실은 미국이었어요. 우리가 쓰는 노트북, 우리가 쓰는 파워포인트, 이제 이런 거 다 미국에서 만든 거예요.
우리 실생활에 쓰는 게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베껴서 만들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어느 정도 따라잡은 거예요. 이제 우리도 뭔가를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래서 이제는 이 에너지 사업부터는 어디를 보기 시작하냐면 유럽을 보기 시작합니다. 유럽. 그래서 에너지 쪽에 이제 선진국이라고 하는 뭐 덴마크나 뭐 영국이나 이런 거 이런 나라를 보고 요때 이제 나오는 게 뭐냐면 국가 건물 에너지 관리 시스템. 아마 지금이야 오픈돼서 잘 쓰겠죠. 자,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래서 아무튼 창조경제 이후에 이제 정부가 바뀌었잖아요. 자, 문재인 정부로 바뀌었는데 이 문재인 정부에서는 한동안 어떤 정책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한 중간쯤에 뭔가 나왔는데 그게 이제 작년부터 나온 거죠. 그래서 AI 전략이 나오고 2020년에 뭐 뉴딜 전략 이런 말이 나오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지금 이 시나리오적 역사를 왜 얘기를 하냐. 저는 정부 정책에 당연히 어렸을 때 관심이 없었어요. 관심이 생긴 건 이때부터 관심이 생겼어요. 그리고 여기에 과정을 쭉 봤다 이거죠. 여기 과정을 쭉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구나. 어떻게 해야지 피해를 보지 않고 어떻게 해야지 조금 더 미래를 준비할 수 있겠구나.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알게 됐다. 뭐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 대신 이거는 주관적인 경험이니까, 그죠? 객관적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지금도 저는 이제 이런 정부의 정책에는 좀 유난히 신경을 써요. 그래서 뭐 이런 게 나오면 지금 한번 저희가 이제 조회를 해보면요. 예를 들어서 AI 전략 이렇게 한번 그러면 한번 보죠. 2030년까지 그죠? 2030년이면 앞으로 10년 남았네요. AI 반도체. 근데 우리가 좀 느낌상이 있죠. AI 반도체라는 거는 삼성전자가 할 일이지 사실 우리가 뭐 그렇게 할 게 없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제목만 봐선. 그리고 AI 국가전력 발표인데 한번 볼게요. 자, 그래서 뭐 이런 자료들이 있다 이거죠. 그래 보도 자료가 있는데 한번 열어보죠. 뭐라고 적혀있나. 자, 뭐 부처가 있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자세히 봐야 돼요. 인공지능 기본을 구상했대요. 자, 그래서 뭐 비로소 다 필요 없는 거고 강점 약점 AI 반도체 1위로 가겠대. 근데 이거는 우리가 다시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할 게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거는 뭐 저기서 하겠죠, 삼성전자에서. 자, 그리고 세계를 선도하는 AI 생태계를 구축하겠대요. 그래서 AI를 위한 핵심 인프라를 구축하겠대요. 공공 데이터를 전면 개방하겠대요. 2020년까지. 공공 데이터는 박근혜 정부부터 개방을 했어요. 근데 이제 개방을 했는데 이 공공 데이터의 문제점이 뭐냐면 이미 통계적으로 분석이 끝난 결과본이라는 거예요. 결과. 우리는 원본 데이터가 필요해야지 분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결과본이다 보니까 이 데이터를 보고 이런 의미가 있구나 이런 거는 할 수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뭐 이거를 어떻게 뭐 다른 거랑 분석하는 게 좀 어렵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프라 구축이라는 거는 이제는 결론적으로 어떤 센터 같은 거를 만들겠다 이거죠. 데이터를 하고 무슨 단지를 만들고 그래서 광주에 AI 직접 단지를 조성을 하겠대요. 그죠? AI 거점화를 만들겠대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거점화를 만드는 건 좋은데 이걸 갖고 뭘 할 거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비즈니스적인 측면에서 봐야 돼요. 그죠?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광주라고 그랬으니까 제가 만약에 전라도 광주에 이거 전라도 광주겠죠? 전라도 광주에 산다면 솔직히 이게 어디에 만들어질 거냐 이거 찾아봐야 되겠죠? 그죠? 모릅니다 저도. 아무튼 크게 뭐 저희랑 관련이 없어 보여요 이건. AI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AI 반도체 분야 1위를 하겠대요. 그래서 연구 개발하고 R&D 관련이 없죠 우리랑? 우리랑 관련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건 있죠. 서바이벌 방식의 경쟁화, 국가 현안으로 AI를 해결하는 챌린지대형 경진대 엄청 많습니다. 지금 뭐 모든 부처별로 경진대 하는 것 같아요. 하여튼 뭐 대회에서 상 주겠다 뭐 그런 얘기고. 자, 과감한 규제 및 법제도, 포괄적인 네거티브 규제의 로드맵과 기본 법안,
이거는 뭐 우리가 할 게 없죠. 사실은. 그죠? 이거는 뭐 국회의원들이 해야죠. 근데 이제 어떤 거를 할지 이제는 잘 모르겠어요. 이걸 봐서 알 수가 없죠. 그리고 역기능 방지를 위해서 이건 규제죠. 이건 규제입니다. 사실은. 물론 이제 역기능 방지를 해야 되겠지만 이것만 봐서 규제고 AI 스타트업 이제 요게 본인들이 무슨 사업을 하고 싶다면 내가 스타트업을 할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AI 올림픽이라는 걸 만들겠대요. 그리고 전문가 스타트업의 교류를 활성화하고 그래서 뭐 펀드 그리고 AI 분야 우대 그래서 이거는 뭐예요? 정부의 어떤 그 사업에 우대를 주겠다라는 건데 근데 1번부터 4번까지의 내용을 보면 그냥 제 생각에는 AI 전문가를 양성하겠다. 그냥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여기도 AI 전문가를 양성하겠다. 그리고 여기는 어떤 센터를 만들겠다. 인프라니까. 근데 그거는 우리랑 관련이 없다. 그리고 AI 반도체. 이거는 이제 삼성전자가 알아서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렇게 되고. 그래서 첫 번째 AI 인재 양성. 또 인재네요. AI 대학원 프로그램 확대. 그래서 AI 대학원이, 전문대학원이 지정이 됐죠. 그래서 여기 보면 AI 전문대학원. 그죠? 이게 정부에서 이미 지정을 했습니다. 서울대와 한양대는 안 됐나 보네. 그죠? 뭐 성대나 고대, 뭐 카이스트 이런 데가 다 지정이 됐어요. 그러면 이미 지금 하고 있는 거고. 그럼 이제는 대학원에서 AI를 많이 그 학과를 만들 거고 양성을 하겠죠. 그 결과 이런 결과가 옵니다. 그렇다면 기존에 기존에 사람들이 A라는 대학원을 갔다고 쳐요. 이거는 학과를 얘기합니다. 학과를.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보안대학원을 갔다고 쳐요. 그러면 어느 정도 수요가 AI 대학원으로 이렇게 몰리겠죠. 근데 보안대학원만 그런 게 아니라 경영대학원을 갔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이 수요가 뭘로 몰리겠습니까? AI 대학원으로 몰리겠죠. 이게 당연히 몰립니다. 그래서 저도 작년인데 서강대학교에다가 한번 전화를 해서 응시자 수를 물어봤어요. 그러면 안 가르쳐 줍니다. 기본적으로 안 가르쳐 주는데 비율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요즘은 보안대학원가 3이고 여기가 7이다 이거예요. 그때 이제 서강대학원은 AI 대학원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데이터 사이언스 그리고 그거는 그 담당자가 그냥 한 말이라서 뭐 맞다 틀리다 얘기하기는 어려워요. 그냥 감으로 그 얘기는 뭐냐면 이쪽은 늘어나고 이쪽은 줄어든다 이거죠. 물론 이제는 보안과 경영대학원 두 개를 샘플로 했지만 뭐 다른 대학원도 마찬가지겠죠. 지금 상태가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공무원을 갖고 AI 소양 교육 엄청 많겠네요. 그래서 좀 뭐 이것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요즘 교육 엄청 많습니다. 외국 강의, 특히 AI. 만약에 AI 준비 안 해놨으면 저 강사도 못 해먹었을지도 몰라요. 초중고 교육 시간에 필수 교육을 확대하겠다. 그러면 이건 실무교사, 실기교사인가? 그죠? 뭐 그런 사람들이 할 건지, 혹은 특강으로 할 건지 모르겠지만, 우리랑 큰 관련이 없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볼 때 AI 대학원은 좀 관련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는 바꿔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만약에요, 5년 전, 7년 전으로 시간을 되돌리면, 이게 AI 대학원이 아니라, 혹시 보안대학원이 이슈를 탄 건 아닌가? 만약에 그렇다면 지금의 보안대학원이 어떠냐 이거예요. 우리가 대학원을 졸업한다라는 의미는 졸업 이후에 앞으로 뭔가 잘 하고 싶어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만약에요. 보안대학원도 이렇게 이슈를 했다가 얘처럼 정보보안의 활성화 됐다가 지금의 모습이 돼서 이렇게 인원이 축소됐다면 이 AI 대학원은 뭘 한 거예요? 유행을 탄 거죠. 물론 유행을 탔다고 해서 뭐 무조건 나쁘다라는 건 아닙니다. 유행을 탈 때는 타이밍이 중요해요. 시작 시점에 시작한 다음에 끝물에 빠져나오는 이 타이밍이 중요한 거예요. 유행을 타는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유행을 타야 돼요, 사실은. 근데 이 끝물에 오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항상 세상은 이 끝물에 오는 사람들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원 임원 양성에서 소프트웨어와 AI 과목, 그래서 뭐 소프트웨어 뭐 전문 고등학교 뭐 이런 것도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 하겠대요. 근데 문제는 여기에서 뭐 교원이라고 그랬으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제일 중요하게 되고 싶은 게 뭡니까? 초등학교 선생님 되고 싶은 거 아닙니까? 근데 인터넷 보니까 초등학교 임용 안 된다. 임용고시 통과해도 아마존다. 그죠? 이런 게 있단 말이야. 근데 과연 이게
탈물인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온라인 오프라인 AI 평생교육 그래서 한대요. 그래서 학점은행제 내 AI 과목도 포함시키겠대요. 뭐 이거 크게 관심 없습니다. 이런 거는. 자,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돼 있고 쭉 한번 읽어보세요. 산업 전면에 AI를 활성화하는데 대형 AI 융합 프로젝트를 확대하겠대요. 근데 공공이죠. 지금 공공입니다. 민간이 아닙니다. 민간은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하지만 공공은 돈을 쓰기 위해서 일을 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돈을 갖고 싶은 기업들이 있겠죠. 그러면 이 갖고 싶은 기업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 앞에다가 전부 다 AI라는 이름을 쓰기 시작할 겁니다. 왜? 이거를 해야 되니까. 스마트 공장, 그래 AI를 활용한 혁신을 주도하겠대요. 말은 맞는데 지금 우리나라 제조업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끝장이 났습니다. 우리나라 그 수출, 우리는 달러가 들어야지 먹고 사는 나라인데 지금 그게 50% 정도로 줄었어요. 달러 유입이. 그런데도 달러가 안 떨어지죠? 이상하게 왜 안 떨어져요? 신흥국이 더 망가졌거든. 그러니까 동남아 이런 데서 제가 알기로 800억 달러가 800억 달러가 유출이 됐어요. 근데 리먼 브라더스 때 이때 신흥국에서 유출된 게 400억 달러. 뭐 베트남 이런 데 얘기하는 거예요. 인도네시아 이런 데, 필리핀 이런 데 있죠. 말레이시아. 400억 달러. 그거의 2배 이상이 유출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단기적으로 잘못했다가는 신흥국 여기 다 망하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미국이 달러 약세를 택한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달러가 생각보다 쭉 안 올라갑니다. 근데 요게 끝나는 순간 지금 800억 달러가 유출됐기 때문에 이게 한두 나라면 관계가 없지만 여러 나라가 되면 전 세계 금융위기가 오니까 이거를 지금 미국에서 약세를 선택한 것 뿐인 거고요. 그래서 달러가 오르지 않은 것 제가 알기로 뿐인 거고 가장 궁극적인 건 수출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이게 수출이 안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과연 이게 정말 할 건가? 이건 좀 물음표라 이거죠. AI 신약 개발 플랫폼, AI 의료기 이거는 엄청 중요하죠. 바이오는 원래부터 이제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AI라는 이름을 썼지만 이제 통계 분석 원래부터 했던 거고 뭐 코로나 이런 거 분석하려면 당연히 해야 되고요.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만든 게 빅데이터 센터를 만들려고 합니다. 의료기관이. 그러면 특정 기업 의료기관에서 수집된 어떤 제약에 대한 정보, 이 환자에 대해서 이렇게 치료했더니 나았더라, 뭐 이런 정보들 있잖아요. 이런 정보들을 제조사, 약 만드는 회사요. 제조사한테 이걸 팔라고 합니다. 근데 이 시장의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이게 100억, 200억 이런 단위예요. 상급종합병원 같은 경우는. 자, 그러니까 이쪽의 의료기기는 잘 모르겠지만 이쪽의 AI는 당연히 활성화됩니다. 이거는 원래부터 의학 쪽에서는 했던 거예요. 그래서 원래 AI 전문가가 누구냐? 의사입니다. 의사가 잘해요. 자, 그래서 최고 디지털 정보를 구현하겠다. 뭐 정부는 뭐 우리 지금도 훌륭한데 이런 디지털 정보를 아무튼 하겠대요. 공공 서비스에 AI 도구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복지부의 추천 서비스, 특허 정보에 뭐를 하고 지하수 오염 감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AI를 하겠다고 합니다. 그럼 이 부처들은 반드시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자, 그러면 이제 보통은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거예요. 사회보험을 확대하겠다. 국민 취업제도를 만들겠다. 일자리 플랫폼을 고도하겠다. 역기능 방지, 그죠?를 하겠다. 뭐 이거 역기능 방지 우리한테 안 중요하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걸 정리를 했는데,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걸 요약해 보면 크게 이제 한 3개 정도 있네요. 인프라를 구축하겠다. 그렇죠. 그래서 단지를 만들겠대요. 근데 이 단지가 실제 뭘 할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스마트 공장을 만들겠다. 라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인력 양성과 취업이죠. 그 다음에 공공의 AI 사업. 이렇게 되면 이런 것들은 단기적으로 이런 일에 관련이 돼 있으면 당연히 돈을 법니다. 돈을 벌어요. 근데 우리는 단기적인 게 아니라 장기적인 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몇몇 기업들은요, AI 스타트업 기업을 해서 조금 괜찮은 게 있으면 공공에서 아마 구매를 해줄 겁니다. 왜? 성공 사례가 필요하니까.
이 정책의 성공 사례가 필요하니까 그거는 문재인 정부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렇게 했습니다. 네, 다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인력 양성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뭐가 많이 만들어져요? 교육이 많이 만들어지고 챌린지 같은 게 많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죠? 자, 근데 문제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내가 이런 정책을 타서 여기에 이 교육을 하고 받고 뭔가 이렇게 쭉 가면 내 인생에 과연 좋은 거냐? 그거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는 타는 게 맞아요. 단기적으로는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자신이 일을 하면 굉장히 기회가 많이 오는 거는 분명합니다. 자, 그래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실제 우리가 이제 고민이 있는 거예요. 실제 그럼 AI는 뭐냐? 그죠? AI는 그럼 뭐냐 도대체? 우리가 일반적으로 유튜브에서 이렇게 찾아볼게요. 머신러닝 이렇게 한번 찾아보죠. 머신러닝 이렇게 뭐 AI 그래도 되고 근데 엄청나게 많은 동영상이 있고요. 지금 엄청나게 많은 한글로 된 뭔가가 있단 말이죠. 이분들이 다 전문가가 아니냐? 저는 다 전문가 같아요. 다 우수하다고 봅니다. 근데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그죠? 데이터에 대해서 데이터 분석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있다 이거죠. 다 대단한 사람들이고 다 훌륭한 사람들이죠. 근데 이제 내가 이런 걸 보면 저는 이제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첫 번째 1번 이겁니다. 먹고 살 것이 없나? 왜 이런 걸 왜 찍죠? 유튜브 그 누가 이제 그럴 수 있죠. 유튜브 10만 회원이 되면 뭐 이렇게 돈을 많이 벌지 않냐. 그런데 뭐 그럴 수도 있겠죠. 10만 회원이면 10만 명? 10만 명이면 제가 알기로 이제 월 400? 예, 어떤 누가 공개를 해놨더라고요. 참 월 400 정도 버나 봐요. 아무튼 월 400 정도 번대요. 근데 거기에 이제 부가적으로 한 유튜브를 하면서 책을 쓰더라고. 그래서 유튜브를 해서 책을 팔더라고. 그래서 아무튼 뭐 이렇게. 근데 이거는 IT 유튜브가 아니라 경제나 부동산 뭐 이런 것에 얘기가 되는 거예요. IT 유튜브는 안 됩니다, 이거. 그러면 아무튼 뭐 이렇게 해서 한 600이라고 치자고요. 근데 지금처럼 AI가 대세인 타이밍에 월 400에서 월 600을 벌라고 유튜브를 한다? 저는 아닌 것 같거든요. 지금처럼 AI가 대세인데 직장에 취업을 해서 한 400, 600 그냥 받아내야죠. 예, 다른 거 해도 이 정도 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이건 제 주관입니다. 제 주관이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없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건 저 혼자의 생각이에요. 또 하나는 문과 출신들이 취업이 안 되잖아요. 거기에서 만만한 게 원래는 컴공이었거든요. 원래 왜 컴공이 손에 먼지도 안 묻히고 회사 다니면서 컴퓨터로 일하니까 아무래도 다른 거에 비해서는 좀 낫죠. 자, 그래서 아무튼 요즘 아마 가장 핫한 학과가 컴공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또 하나는 문과 출신들이 뭔가 이런 걸 할 때 살 길이 하나 생겼는데 그게 AI죠. 인공지능, 데이터 사이언스 이렇게 얘기해도 되고 그래서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하려고 하더라 이거죠. 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과연 이게 옳은 거냐? 간단합니다. 옳고 그름의 판단은 해보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1편은 제가 여기까지 찍고 2편에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